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과거, 우주란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으로 변화 중인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 역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항공우주 관련 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이곳은 독일 항공우주센터로 독일의 항공우주, 에너지, 교통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스카우트 로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카우트 로버란 외계 행성의 분화구, 동굴 등 험한 지형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로버를 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 중이죠. Der Rover ist dann mit verschiedenen Flexibilitäten hier in der Mitte verbunden, damit wir uns bewegen können. Das heißt, dass wir Neigungen haben können. Die Räder sind auch speziell aufgebaut. Die haben einerseits die Flexibilitäten in den Speichen drin und es ist kein komplett geschlossenes Rad. Das heißt, wir haben einzelne Füße, wo wir mit uns fortbewegen können. 로버 개발을 우주가 아닌 지구에서도 활용한다? 좀 생소하죠? 하지만 우주 개발을 위한 기술들이 지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주의 험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스카우트 로버를 지구 환경에 적용한다면 사람이 가기 힘든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환경에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Grundsätzlich der Scout Rover, sein Ziel ist, dass er auf anderen Planeten in Höhlensysteme fahren kann. Dort gibt es Höhlensysteme, die aus vulkanischer Aktivität entstanden sind, sogenannte Lava Tubes. Und in solche Systeme wollen wir rein. Diese Systeme bieten die Möglichkeit, dass dort eventuell Leben geherrscht hat oder dass man dort Wasser findet. Zusätzlich wäre es auch eine Möglichkeit, um drin Basen zu bauen für weitere Forschungen. Und dafür ist der Scout Rover da, dass er solche Systeme erforschen kann. 초속 1.7m의 속도로 최대 6kg의 무게를 적재할 수 있는 달 탐사 전용 로버는 우주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 대신 제일 먼저 투입되어 미지의 별을 탐험하는 것. 그렇기에 가장 첨단의 신기술을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로 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인류의 우주산업 기술 개발은 우주를 향해 있었지만 그 노력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 셈이죠. Ich denke, für die Raumfahrt ist es im Speziellen wichtig, dass wir natürlich ein mobiles System haben und damit ein System, das verschiedene Orte besuchen kann, um den Planetenwissenschaftlern die Möglichkeit zu geben, dort Untersuchungen durchzuführen, Proben zu nehmen, beziehungsweise auch einfach zu schauen, was gibt es beispielsweise in diesen Höhlen auf Mars und Mond und auch Vermessungen durchzuführen. In der Industrie sind Rover, denke ich, zunehmend wichtig, um Aufgaben auszuführen, die für Menschen zu gefährlich sind, die im Endeffekt beispielsweise mit Kontamination von Bereichen zu tun haben. 스마트한 기술로 쾌적한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최강기업의 이윤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기업 대표 이윤덕입니다. 먼저 우리 최강기업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회사는 공기질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하고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제 화두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공기정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 쉘터를 통해서 ESG 기업으로 그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관련된 사업도 미세먼지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스마트 쉘터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신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쉘터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피할 곳, 대피소. 네, 대피소나 뭐 피할 곳을 제공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긴 한데 스마트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피할 곳을 주는데 그러면 뭘로부터 피할 거냐 하는 거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 자동차 분진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대피해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이제 스마트 쉘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 여름엔 덥고 겨울엔 무지하게 춥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계절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스마트 쉘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궁금한데요. 네.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환경 변화 때문에 공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아 그러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 보자. 그렇게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공기 질을 잘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정류장이 나오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상가 처마 밑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대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류장이 생기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미세먼지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더위나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버스 도착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있을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심장 제세동기라든지 아하. 비상벨 이런 네.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 여기 엄청 넓은데요. 그런데 잠깐 수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여기 키즈 카페 같은데 말이죠. 그 아이들이 아닌 모두 성인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키즈 카페가 있지만 어른들한테는 이곳이 있어서 놀러 왔어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는 어른들의 놀이터입니다. 어른들의 놀이터라고요? 어른답게 놀아보자. 아찔함과 스릴을 배로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인데요. 어마무시한 높이를 자랑하는 기구들이 꽤 포진돼 있다는 사실. 어른들의 놀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실내는 낮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없는데 저희는 천장체를 높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해가지고 어른들도 충분히 스릴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른들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하다는 첫 번째 놀이기구. 아니 왜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손발 떨려요.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극강의 아찔함을 선사하는 드롭 슬라이드. 다행히도 높이의 단계는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야, 이거 높이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보는 제가 더 긴장됩니다. 이 기구의 묘미는 자신이 손을 놓아야만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갑니다. 조금 무서운데 괜찮네요. 이게 생각보다 힘을 그러니까 뭔가 철봉 매달리듯이 이렇게 잡아야 돼서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많이 버티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무서운데 또 올라가니까 또 재밌어요.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최대 높이에서 진행하는 로프 코스. 성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높은 건 기본. 걷는 길마다 아슬아슬 남다른 아찔함에 한시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체험이라고요. 완전 재밌어요.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제가 원래 고동포증이 있는데 그냥 위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끝나니까 재밌었다. Science research endeavor itself
for many years was done predominantly by individuals I'm showing here on the left-hand side of the slide. They were mainly men of particular ethnic and geographic origin. That is increasingly not the case today. Women increasingly engage in research. All of you in this room, I'm sure, encourage young women to go into research,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of course, we all want to continue that encouragement throughout their working life and their career. Now, why is it important? It's important because as we have a more diverse set of stakeholders in the research ecosystem, asking questions, conducting research, it's more likely that the questions they will ask will be different. There will be a greater diversity of questions. But importantly, the way they will ask some of the same common questions will also be different. That's why it matters. I mentioned in this introduction to this section that, of course, while we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engaging in research activity, it remains a fact that women are insufficiently credited as authors for the work they do. There is plenty of evidence, published evidence to support it. I'm just sharing with you one example, an article which we published in Nature just over a year ago, last summer. And the title really states very clearly, women are less credited in science than men. And in this study, what was really interesting was the data showed very persuasively that the problem existed across all disciplines, across all fields, and across all career stages. Women were less credited mainly as authors. This was the way the study was conducted. One consideration for why women are given less credit for the work they do can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So what I'm showing here, this is a London School of Economics blog of a couple of years ago, where the authors describe work that they did to ask, indeed, that question, why is it that women's work is less recognized? They found that often readers engaged more deeply with the work done by women and read it more frequently, but they still cited that work less often. The conclusion of these authors is that women often choose to focus their research more on societally relevant work, so something which I would call work with more immediate real-life impact as opposed to academic impact, and for that reason, it receives less citation. Now, the reason why I'm sharing this with you is really to call you to consider what kind of research we value the most. If we want research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world's greatest problems, we need to value in equal measures fundamental research, blue sky research, which we know is of value in its own right, but also ultimately can lead to improvements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But we should also, in equal measures, value research which has its goal as immediate real-life impact. And if it's true that women disproportionately engage in that kind of impact, by recognizing it, we will give greater recognition to the work that women do.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이곳에는 우리 주변 환경의 방사능을 살펴보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유기종 미립자의 이 먼지나 부유물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이렇게 저희가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육상 환경부터 대기, 해양까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방사능을 분석하는데요. 특히 이곳엔 유사시의 주변 주민들이 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구팀은 철저하게 그리고 자주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환경의 선량률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0.14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인데 이 정도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환경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실험실로 가져가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김현철 박사입니다. 김현철 박사팀이 연구하는 환경 방사능 감시는 비단 연구원 주변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과거의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 4월 달에 이제 불행히도 당시 소련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는 그 소련이 그 사고를 공개하지 않았죠. 때문에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커지면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되었는데요. 10일간 누출된 방사선 양만 해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40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죠. 한 3, 4일 뒤에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웨덴 폴스마크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인데 상시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고 저희처럼 작업자가 발전소 들어갈 때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울렸던 거죠. 그 감시기에서. 근데 신발에 묻어있던 흙 때문에 울린 거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고였나 봐요. 평소와는 다른 방사능 수치가 작업자의 신발에서 관찰된 건데요. 그런데 주변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스웨덴 연구팀은 주변국과 협의 끝에 원인을 추적했는데요. 그 당시 시점에 기류를 조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가 온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서 결국 소련은 어쩔 수 없이 그 사고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환경 방사능 감시는 아무 일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가도 은밀하게 뭔가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죠. 뉴 스페이스 시대에 주목할 점은 바로 우주가 단순히 먼 꿈이 아니라 투자하고 투자받는 산업의 구조를 갖추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So what we really needed was someone who can invest money and who would help the company to grow in a more organic fashion so that it was able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have the correct funding, but have the freedom to be able to experiment and to really be innovative without a huge commercial pressure at the beginning. So this required a lot of help that was partly to do with funding, but also partly to do with business development, with accessing different types of markets. So really more holistic report to get this small company off the ground. 반가운 소식은 영국에서 들려왔습니다. 투자를 필요로 하던 이 기업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관들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혁신적 우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민간 투자 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영국 행성간 학회. 이곳은 1939년 아폴로 우주선보다 30년 먼저 사람을 달로 보낼 우주선을 설계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우주 투자 전문 회사가 자리 잡은 건 우연이 아니겠죠? Xtopic is a consultancy and hands-on patient investor in science and technology. Our team are made up of scientists with business mindsets that are focused on growing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and clearing pathways to take fundamental research and technology to market. We work with government to grow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and to create sovereign capabilities. We work with entrepreneurs and industries to develop new businesses and services and take important critical technologies to market. Space and quantum are key sectors for us. 뉴스페이스의 시대.
우주는 이제 누구나 투자하고 함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지만 투자가 필요한 우주 스타트업이 우주를 이해하는 전문 투자 회사를 만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겠죠. 유망 우주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투자를 받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How is it going to be exploited, the product, in terms of who are your customers, who will you be selling to? Is that we actually involve the end users during the project itself. So within this 18-month period, by the end of it, we'll actually be sending basically test demonstrator systems out to end users. So one of them is an aerospace defense contractor, and the other one is basically interested in ground-based applications. 우주 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hav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we hav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to be ready for that technology. And that's why we have a much longer pathway towards the economic return that these businesses are going to give. 다 똑같은 안경은 가라. 내 취향, 얼굴에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지만 무엇보다 좋은 안경이라 자부할 수 있는 신념만은 오랜 시간 그대로라고. 안경의 본질? 그게 결국에는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하루 종일 썼을 때도 편안하게, 그런 안경의 본질을 좀 더 먼저 생각을 해서 구조적인 거라든가 소재나 작업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안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모든 단계에 기술자의 고뇌가 담겼기에 더욱 가치 있는 수제 안경. 저는 수제 안경의 진짜 가치가 다른 것, 차별화 이런 것을 좀 용기를 갖고 도전 정신을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손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가치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력 보조 도구를 넘어 사람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바라보는 기술자. 때문에 재료 선택부터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단다. 이게 이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되게 다양하고 예뻐요. 그래서 안경으로 만들었을 때 되게 적합한 아름다운 특징을 좀 살려주기도 하죠. 두상 전체를 감싸는 편안한 구조를 고심하여 탄생시킨 디자인. 여기에 기술자의 손길을 거쳐 일일이 깎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작업할 때 바깥에서부터 먼저 톱질을 하고 안에를 하게 되면 이 얇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잡기 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쪽부터 하면은 조금 작업이 좀 더 수월하죠. 수천 번의 톱질 끝에 점차 모습을 갖춰가는 안경의 모양. 이제 안경 이 프론트 작업이, 톱질 작업이 이제 끝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경 모양이죠? 그런데 안경 알의 크기가 좀 작은 듯한데? 렌즈 쉐입이 좀 작아지면은 확실히 좀 더 가볍고 그래서 착용하기에도 더 좋아요. 결국에 또 그 안경 착용자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안경엔 보통 오목 렌즈를 쓰는데 안경 렌즈에 해당하는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안경도 무거워진다고. 그렇게 되면 무게 때문에 안경이 흘러내리고 인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다. 늘 함께하는 착용 도구이기에 근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각별히 신경 쓴다는 기술자. 이게 다가 아니다. 안경 다리에도 차별화된 기능을 더했다는데? 여기 그냥 끼운 거예요. 다리를 끼워서 만든다? 좀 더 새롭고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해서 만든 게 이런 그냥 나사 없이 그냥 끼워서 조립이 되고 접히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식입니다.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란다. 수생식물.
네. 말 그대로 물에서 사는 식물을 말하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늘 생물 시간에 많이 관찰했던 정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네, 거의 다 아는 불의 옥잠, 네. 뭐 개구리밭, 그리고 연꽃 이쁘잖아요. 네. 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갈대, 이런 종류들이 다 수생식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은 전 세계 식물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은 약 180종에 이른다고 하고요. 와, 네, 많죠. 와, 엄청 많네. 그래서 수생식물은 침수가 필요한 식물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습지 주변에서 사는 습생식물과는 사실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통틀어서 다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또 구분이 되는군요. 물에 파묻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중에 살아야 수생식물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생식물은 물의 그 깊이에 따라서 파묻힌 네네. 깊이에 따라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네. 물 밑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줄기는 물 밖에서 자라는 정수식물. 네. 그리고 물 밑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잎은 물 표면에 띄우고 사는 부엽. 네, 부엽식물. 그리고 뿌리부터 식물체 전체가 물에 동동 떠서 사는 부유식물. 네, 그리고 식물체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침수식물로 분류하죠. 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뭐 개구리밥이나 불애옥잠은 뭐 물에 이렇게 떠서 있으니까 물에서 떠서 사는 부유식물이고, 부유식물, 네. 갈대는 이제 흙에 뿌리를 내리고 나머지는 물 밖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정수식물이겠고. 네. 잠깐만, 연은 뭐죠? 그 연꽃 그 네. 연이요? 연이나 그 수련 그리고 우리 물 양귀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물 밑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을 수면에 피우는 그러니까 부엽식물이고요. 네. 침수식물의 대표는 뭐가 있냐면 검정말, 뭐 물수세미 이런 종류들이 있죠. 야, 이게 진짜 그냥 물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야, 물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각자의 서식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수생식물이 이 육지식물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 텐데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수생식물의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네. 육상식물과는 달리 표피층이 매우 얇아요. 그리고 기공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호흡을 하는데 네. 그 기관이 이제 기공이라는 기관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침수식물에는 기공이 없어요. 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상식물의 대부분은 수분을 뿌리로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생식물은 온몸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생식물의 뿌리가 하는 역할은 물 흡수보다는 이 식물체를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플러스로 다른 무기 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